술 한 방울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라니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나서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셔야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있고 이 숫자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지방간이 간경변으로 그리고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간에 지방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의 간에도 조용히 지방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의 간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걸까요? 침묵의 살인자 인슐린 저항성. 첫 번째로 가장 무서운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거나 단 음료를 마실 때마다 혈당이 올라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로 보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혈당에 노출된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계속 큰 소리를 들으면 귀가 둔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혈액 속 당분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간에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저장 용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방이 축적되면서 간세포의 30% 이상이 지방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거든요. 하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탕보다 무서운 과당의 정체.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과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탕은 피하면서도 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마음껏 드시죠. 하지만 과당이 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설탕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치명적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과당이 간으로 직행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간은 들어온 과당을 처리하느라 바빠집니다. 과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ATP라는 에너지 화폐가 고갈되고 이 과정에서 요산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요산은 우리가 잘 아는 통풍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지방 합성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과당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아세틸CoA는 바로 지방 합성의 재료가 됩니다. 결국 과당을 많이 섭취할수록 간에 지방이 더 빨리, 더 많이 축적되는 것이죠. 시중에 판매되는 음료수 하나에는 보통 35g에서 40g의 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사과 4개에서 5개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하지만 사과 4개를 한 번에 먹기는 어렵죠. 섬유질 때문에 배가 불러서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제한됩니다. 반면 액체 상태의 과당은 포만감 없이 대량으로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당신도 모르는 내장 지방의 비밀. 세 번째 원인은 내장 지방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뚱뚱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배 속에 내장 지방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내장 지방은 마치 독성 공장과 같습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독성 물질들을 계속해서 분비하거든요. 이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간으로 직접 전달되면서 간의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있는 간세포는 지방을 더 쉽게 축적하고 동시에 지방을 태우는 능력은 떨어뜨려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장 지방이 간으로 가는 혈액의 통로인 간문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내장 지방에서 분해된 유리지방산들이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바로 흘러들어가면서 간의 지방 축적을 가속화시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 체중이라도 내장 지방형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으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현대인의 숨겨진 적 만성 스트레스. 네 번째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간에 지방을 쌓는다고 하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와 지방 간의 관계는 생각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도망치거나 싸울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근육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으로 보내는 거죠.
문제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만성적이라는 점입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불안 등이 계속해서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합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복부지방 축적을 촉진시켜요. 더 심각한 것은 스트레스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이 더 땡기죠.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잘못된 식습관을 유도하고 이것이 다시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잠들지 못하는 간의 비극. 다섯 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이 간의 지방을 축적시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최근 연구들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우리 간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일합니다. 낮에 축적된 독소들을 해독하고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며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주로 밤에 하거든요.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런 야간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잠을 못 자면 그렐린이라는 식욕 증가 호르몬은 늘어나고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잔 다음 날에는 평소보다 300칼로리에서 500칼로리를 더 섭취하게 됩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지방간 위험이 2.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시나요? 혹시 매일 밤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드는 시간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운동 부족이 만드는 지방간의 함정. 여섯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의 좌식 생활은 지방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예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고 집에 와서도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포도당을 소비하는 조직이에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소비할 곳이 줄어들면서 남은 당분들이 모두 간으로 몰려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이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들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게 되어요. 이는 간에 가는 당분의 양을 크게 줄여주죠. 특히 유산소 운동은 간에 축적된 지방을 직접적으로 태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 3회, 한 번에 30분씩만 빨리 걷기를 해도 8주 후에는 간 지방이 25%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대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방간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하면서 지방간 위험도 함께 올라가요. 약물과 독소의 은밀한 공격. 일곱 번째 원인은 약물과 독소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물들 중 상당수가 간의 지방을 축적시킬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통제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일반 의약품도 장기간 복용하면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어요. 특히 한 달에 15일 이상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지방간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항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제는 장내 유익균까지 함께 죽이면서 장내 환경을 망가뜨려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간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간에 염증이 생기고 지방이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환경 독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농약, 중금속,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들이 간의 해독 기능을 방해하고 지방 대사를 교란시켜요. 특히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플라스틱 가소제들은 내분 비계를 교란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일상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플라스틱 물병을 햇볕에 놔두는 것만으로도 이런 독소에 노출될 수 있어요. 숨겨진 설탕의 정체. 여덟 번째 원인은 숨겨진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 음식은 피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매일 엄청난 양의 숨겨진 설탕을 섭취하고 있어요. 빵 한 조각에는 각설탕 3개 분량의 설탕이, 토마토 케첩 한 큰술에는 각설탕 1개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시리얼, 요구르트, 드레싱, 소스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설탕이 숨어 있어요.
특히 액상과당이 문제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이온음료, 커피음료,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야채 주스에도 액상과당이 들어있거든요. 액상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앞서 말했듯이 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은 25g인데 캔 음료 하나만 마셔도 이미 40g을 넘어버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설탕을 섭취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설탕 중독입니다. 설탕은 마약과 비슷한 방식으로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요. 한번 단맛에 길들여지면 점점 더 단 것을 찾게 되고 이는 지방간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장내 미생물의 반란. 9번째 원인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장과 간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장내 환경이 지방간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장내에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벽이 약해집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독소들이 혈액으로 새어나와서 간으로 직접 전달되어요. 이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간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장내 유해균들은 담즙산 대사를 방해합니다. 담즙산은 지방 소화와 콜레스테롤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이 망가지면 간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기 쉬워져요. 특히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은 늘어나면서 간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방간 탈출을 위한 실천 전략. 이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지방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식단 개선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을 최대한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늘려야 해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같은 음식들이 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효과적입니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168. 간헐적 단식을 하면 간이 지방을 태우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운동은 필수입니다.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해요.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함께해서 근육량을 늘리면 더욱 효과적이죠. 수면의 질도 개선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배워보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명상을 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크게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해요. 간 기능 검사, 복부 초음파,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간을 구하는 골든타임. 지방간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방치하면 간염, 간경변,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환이기도 해요.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재생 능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70%가 손상되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분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해보세요. 여러분의 간은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